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팀입니다.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 집 밖의 풍경이 넓게 또 멀리까지 바라보이는 전망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로망인데요. 그렇다면 전망이 좋은 집일수록 우리의 건강과 재물운도 함께 커질까요? 알아봅니다. 한반도는 산이 7할 이상을 차지한 산악 지형으로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려다보면 산과 산 사이의 좁은 땅에는 여지없이 정겨운 마을들이 옹기종기 떠아리를 틀고 있지요. 그런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한국인의 참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저 산의 품에 안겨 그 정기를 받아서 살 뿐 자연에 대해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 산들이 겹치고 겹친 자연 환경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기질이 담긴 유전인자, 즉 인종, 언어, 문화, 정서 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현대와 조상 대대로 체질과 인성을 적응시키고 살아온 고향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전망이 매우 뛰어난 고층 아파트나 바다와 저수지 같은 물가의 언덕 위에 산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택리지는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말했는데 지리는 풍수면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라. 만약 수구가 엉성하고 넓게 벌어져 있으면 1000칸의 집을 갖고 있어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못하고 폐가를 한다고 했지요. 이 말은 일만무제로 시야가 탁 트인 마을이나 집보다 반대로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산이 사방을 에워싸 시야가 시원한 곳을 찾기 어려운, 그래서 전망이 우수하지 못한 곳이 복받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한국인은 널찍한 전망보다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보다 안정화되고 편안한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중요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된 구례의 운조로에는 유교적 신문제 속에서 여자들의 행동 공간이 안채로 제한된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집에 시집온 여자들은 평생 3번만 대문밖 출입을 허용했는데 시집을 올 때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죽어서 나갈 때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집 밖에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참 잔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조로에도 여자들이 바깥 세상을 구경하도록 집구리 똥만큼 배려한 특별 공간이 있는데 안채에 지붕 아래에 설치한 다락방이 그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다락방에 오른 아씨는 작은 창문을 통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집 올 때 두고 온 고향 삼촌, 그리운 친정집 부모님,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생각하며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달랬겠지요. 한국의 주택 문화에서 남녀의 생활 공간은 방뿐만 아니라 건물체와 마당의 단위로까지 구분되었는데 행동에 족쇄를 채우듯 얼마나 여자들이 집 안에만 갇혀 살도록 강요당했는가는 널뛰기와 내벽에서도 찾을 수 있지요. 부녀자들이 저녁놀이 널뛰기는 집 마당에서 담장 너머의 바깥 세상을 힐끗힐끗 구경하는 유일한 놀이이고 이것도 명절 때만 허락됐으니 집안에서 갇혀 사는 여자들에게 감질나지만 세상을 내다보는 일종의 해방구였지요. 또 한옥에서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채에는 보통 칸막이로 불리는 내벽이 있고 이 벽은 안채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이 바깥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선 역할도 했지요. 그 결과 한국의 여자들은 타인의 시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작고 숨겨진 공간에 오랫동안
갇혀 살아왔으니 공감은 어렵겠지만 한국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전망이 좋지 못한 폐쇄된 공간에 살아야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운전이 미숙해 도로의 폭군으로 변한 김 여사나 길을 다시 찾지 못해 두리번 하며 길을 헤매는 여자들을 보면 전방주시나 공간을 인지하는 유전인자가 남자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동물적이고 본질적 임무를 행하면서 최적화된다고 볼 때 들과 산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한 남자는 시각과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했고 집안에서 살림살이와 자식의 양육에 힘쓴 여자들은 교감 능력과 인내력이 발달했지요. 현대의 고층 아파트는 지대가 높은 절벽 위에 마음을 쉬고 음풍농어를 위해 지은 정자처럼 전망이 좋고 또 눈을 가릴 것 없이 일망무제로 전망이 탁 트인 맨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는 더 비싸고 더 살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바람은 거세지니 자연상태라면 3, 40층의 2천 아파트는 바람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왜 높은 산을 등산하면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저 지대에는 원시름에 가까운 나무숲이 있어도 정상 부근에는 키 작은 관목이나 풀만이 자라는 것은 바람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초고층 아파트는 벽돌과 강화 유리로 사방의 벽을 둘러쳐 바람을 막았고 물을 끌어올려 식생활을 해결하고 냉난방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으니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정자는 지대가 높을수록 전망은 우수하나 바람의 피해를 많이 받아 살기가 어려운 반면 첨단 건축 자재로 지은 고층 아파트는 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고층일수록 전망이 좋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전망까지 환상적인 아파트가 사람의 심리적 건강에도 이롭기만 할까요? 글쎄요. 고층 아파트는 쾌적하지만 개방된 시야로 인해 자신이 세상에 노출돼 있다거나 또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오래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의 심리적 건강에 더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 한강변의 아파트에 사는데 비단을 찢는 듯 들리는 자동차 소음에 노이로제에 걸리거나 또는 우울증을 앓는 여자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우울증은 한강을 조망하는 넓은 전망이 어떤 무력감이나 애로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한숨을 돌리고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그때에 창밖의 한강이 호수처럼 고요해 세상이 온통 정지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전통적으로 넓은 전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경험이 적은 한국 여성에게 심리적으로 한강이란 큰 공간과 맞서 대항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지요. 그래서 예민한 여자들은 크고 넓은 공간의 기에 눌려 삶의 무상을 느끼고 내가 왜 살지 하는 질문을 내까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숨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확대되지요. 예, 한국 여성에게 전망이 좋은 집은 단연코 우울증의 원인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또 풍수는 바닷가에는 귀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넓은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또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의 언덕 위는 명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는 야산으로 둘러싸인 전망이 막힌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이지요. 자, 밤낮으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언덕은 땅의 힘, 즉 음기보다 바람의 힘, 즉 양기가 센 독양의 땅이라 토질은 푸석푸석하고 자갈이 많아 개미나 벌레가 들끓기 쉽고 수분이 증발되어 흙에 윤기나 끈기가 없지요. 짐에게 지기가 바람의 기운에 압도당해 생기가 모여들지 못하니 그런 곳에 오래 살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풍병에 시달리거나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까지 나약해지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섬이나 바닷가에서 좋은 집터는 바다가 훤히 멀리까지 바라보이지 않는 곳이고 산이 앞을 가로막아서 바다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산자락이 좌우를 가로막아 바닷물이 멀리서 빠꼼하게 잔잔히 바라다 보이는 곳이 명당입니다. 이번에는 경관이 좋은 호수나 저수지가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곳은 전망이 어떠하냐를 논하기에 앞서 그 땅의 기운이 안정돼 있는가 또는 아직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가를 따져봐야 하지요. 자연은 양인 물이 커지면 음인 땅도 따라서 커지고 물이 작아지면 땅도 작아지면서 억만 년의 세월 동안 음양의 조화를 맞춰왔는데 이것은 남녀가 결혼하여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성격도 서로 많이 닮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큰 저수지를 조성하면 주변의 땅이 갑자기 커진 물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시키면서 몸살을 앓지요.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땅의 기운이 안정된 곳에 살아야 편안하고 건강할 것이 분명하니 호수나 저수지가 생긴 지 이미 100년이 넘었거나 태초부터 있어온 물가라면 땅과 물이 이미 서로 균형을 이루어 사람이 살아도 별반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수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강물을 막아 건설한 호수나 보 근처는 아직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니 음양의 기가 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짓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탁 트일 만큼 전망이 좋은 고층 아파트나 또는 전원주택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통유리 창문을 달면 이것은 전통 마을에서 동구가 넓게 트여 보이면 마을에서 큰 부자도 큰 인물도 태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집 안에 머무는 건강과 화목은 그리고 재물운까지 도망갈 위험이 크지요. 이에 대한 비보책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전망이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평상시는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서 거실의 양쪽 끝을 가려버리고 중앙에도 엷은 커튼을 쳐 전망을 약간 흐릿하게 가려버리고 생활할 때는 가급적 창밖의 넓은 전망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발코니나 거실의 창가 쪽에 수영이 크고 잎이 무성한 관여식물을 화분에 심어 배치하면 마을 내에 좋은 길을 보존하고자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를 심어 엉성한 수고를 막듯이 이 역시 넓은 전망을 차폐할 수 있고 나아가 마음의 안정까지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조상 대대로 몽고처럼 광활한 평원 위에서 말을 타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항상 세찬 바람을 맞고 살아야 건강한 유전자를 보유했겠지만 야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터에서 오밀조밀 살아온 우리에겐 애당초 호쾌한 들판은 어느 마음속에도 몸속에도 없지요. 현대인은 모두 잿빛 도시에서 벗어나 푸른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꿈꾸지만 차폐된 공간이 개방된 공간보다 우리의 유전적 정서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도 풍수가 밝히는 생활의 지혜가 됐거든요.